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의 석유와 가스 매장 여부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고문이 모든 유정에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다고 알려주는 요소들이 있었다며 매장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위가 지도체제와 대표 선출 방식 변경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재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수사 검사 등을 탄핵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독도 주변 해양을 조사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우리 측은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첫 연가 투쟁에 들어갔는데 연휴로 인해 쉬는 직원이 많아서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해의 석유와 가스 매장 여부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고문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발표했는데요.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다고 알려주는 요소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아브레우 고문은 자신들이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모래와 진흙, 기반암과 트랩 등 4가지로 구성된 제반 요소를 우리 동해 심해에서 모두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해역의 유정에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단 말이라면서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탐사 마지막 단계인 리스크 평가와 매장량 분석을 통해 총 35억에서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이 20%인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망 구조 5곳 가운데 한 곳에서 석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이 구조를 7곳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도체제와 대표 선출 방식 변경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도체제 변경과 관련해 이견만 확인한 상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어느 것도 결론에 이르지 못해 오는 월요일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지금의 단일 지도체제를 바꿀지 고심하는 중입니다. 대안으로는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2인 및 집단 지도체제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내에서는 현행의 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특위는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는 규정을 바꾸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역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특히 이와 관련한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수사 검사 등을 탄핵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이 진행되지 않으면 담당 검사들의 탄핵 소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표적으로 삼아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바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난 3일 이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수사한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수사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사건을 맡은 검사를 탄핵하는 게 아직 당 전체에 공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민주당은 이렇게 권력 남용을 제어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독도 주변의 해양을 조사한 것에 대해 항의했는데요. 우리 측은 일본의 주장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남쪽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한국의 조사선이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이 조사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해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발표에 우리 측은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첫 연가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연휴 때문에 원래 쉴 계획이었던 직원이 많아서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 선언에 따른 첫 연가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를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생산에 무리가 갈 거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늘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올해 현충일 연차 사용률은 지난해 연휴 때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연가투쟁 뒤 다른 파업도 계획하고 있다며 연가투쟁은 총파업을 위한 첫 번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지난달 28일 교섭이 결렬된 뒤로 재교섭 일정을 못 잡은 상황입니다. 편의점 음식이 비싸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물가 속에 가성비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편의점들이 1,000원을 밑도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점심값 상승을 뜻하는 런치플레이션에 시달리자 1,000원을 밑도는 상품들이 연이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CU는 지난 2월에 880원짜리 최저가 컵라면 등을 선보여 지난달까지 CU의 1,000원 미만 상품 매출이 22% 넘게 올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 상품이 주목받으며 편의점들이 이 상품을 내놓기 위해 힘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들과 의협 회원 등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잇따르면서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의사들은 이번에 동참하는 병원이 많아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휴진 움직임이 더 넓게 퍼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필수 진료 과목을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경투쟁 찬반 여부를 투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의사들은 이번에는 투쟁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민들은 이들의 움직임이 더 확산하기는 힘들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개봉한 영화 원더랜드는 수지, 박보검, 공유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김태용 감독의 신작인 만큼 개봉 첫 주말을 맞아 흥행몰이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충일 전날인 지난 5일 개봉한 영화 원더랜드는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이틀째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더랜드는 더는 볼 수 없게 된 사랑하는 사람을 AI 기술로 복원해 영상통화를 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김태용 감독의 신작이자 화려한 캐스팅, 감각적인 영상미로 호평받고 있지만 호소력에 대해 반응이 엇갈려 이번 주말이 흥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이 흐려지면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츰 흐려진 하루였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서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오늘 늦은 오후 시작된 비는 밤에 서해안과 호남으로 퍼지겠고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상, 제주도는 모레인 일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랐던 오늘 낮 기온은 내일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에 머물며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고 모레 일요일 오후부터 맑아지면서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